이제 학교는 나갈 필요 없어. 집에 돌아가서 짐을 챙겨두렴. 3일 뒤 군에서 널 데리러 갈 테니까. 잠깐, 하지만 그럼 에이미는? 엄마는 바빠서 반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나까지 집을 완전히 떠나면 에이미는 어떻게 해? 원래 며칠에 한 번씩 시터가 집에 방문했었지. 이젠 매일 방문할 거야.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케이린, 잘 들어.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발전과 번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전쟁과 싸움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 힘을 기르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돼. 기억해.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령을 통해 진화하고 싸워야 한다고. 그래. 하지만 그러기에 지금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에게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 지금은 그들에게 많은 걸 맞춰줘야 하지. 그들의 의향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들은 점령을 만들어낸 내 옆에 강한 힘을 가진 네가 있는 걸 불안해해. 그래서 그들은 너와 나를 떼어놓은 뒤 널 그들의 장기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외롭고 힘들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어. 물론 우리 둘만 생각한다면 반항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들지도 몰라. 예를 들면 너와 나의 소중한 존재면서 힘이 약한 에이미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러니 케이린, 지금은 그들의 말을 따르자. 게다가 어쩌면 이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언젠가 반드시 와야 했던 순간이니까. 그게 무슨 의미야? 넌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대한 힘을 가졌어. 그 힘은 너만을 위한 힘이 아니야. 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지켜줘야만 해. 그것이 바로 이렇게나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난 너의 의무인 거야. 내 의무. 에이미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언젠가 맞을 인류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나렴. 어떤 혹독한 시련이라도 버텨내고 너를 따르는 이들을 모아서 위험을 견뎌내야 해. 그래서 네가 이 혼란한 세상을 구하는 인간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언젠가 네가 인간들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네 옆에 있을 최고의 정령을 만들기 위해 엄마도 노력할게. 지금은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부디 이 뜻을 알아주렴. 그것이 어머니와 나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이후 파우스트 박사는 내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가끔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그녀는 나를 오로지 한 명의 정령술사로서 대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우리가 절연했다는 소문이 돌며 겨우 감시가 느슨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된 후에도 그자는 나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을 가르쳤다. 나 역시
그쯤에는 내가 가진 힘의 가치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임무 완료. 테러군 사살 후 무력화시킨 정령을 확보했다. 작전 본부로 복귀한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령술사님. 역시 케이린 파우스트야. 이번에도 단독으로 최고 등급의 인물을 해치웠다며? 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는 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나라면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게 맞았다. 인간을 위해 살고, 인간을 돕고, 인간을 보다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케이린 파우스트는 한 명의 인간이기보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케이리는 좋아하는 음식 없어? 초콜릿이랑 사탕 중에서는 뭘 더 좋아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음식에 대한 기호는 딱히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약점이 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 편견과 차별이 된다. 케이린, 모든 작전을 완벽하게 해내는 건 대단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가 걱정돼. 배려 고맙군. 하지만 문제없다. 컨디션 관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역시 케이린이네. 내 모든 시간은 훈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어떤 혹독한 훈련이든 견뎌내야 한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아직 인간적인 감정의 편린이 남아있어서 미처 다 버려내지 못한 감정 때문에 외로움에 더는 버틸 수 없을 때에는 에이미를 만나러 갔다. 언니, 오랜만에 집에 왔네. 엄청 기다렸어. 이것 봐, 내가 뭘 찾았게? 새로 개발한 케이크 통조림이래. 같이 먹어보자. 에이미와 있을 때 유일하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자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지만 에이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개인적인 소원은 에이미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에이미가 조금은 외롭더라도 내가 가지지 못했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웃으며 지내는 것,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원했다. 그것만을. 여기는 유적의 심층부인가? 언제 여기까지 다다른 거지? 중앙에 있는 저건 정령인가? 하지만 이런 이질적인 느낌은 그 아이는 내가 재워두었어. 예언이 여기까지 성사된 이상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넌 비비안인가? 설마 이런 곳까지 따라왔을 줄은 몰랐군. 날 방해하러 온 건가? 그렇다면 상대해주지. 글쎄, 그렇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잘 느껴보도록 해. 내가 정말로 너와 마주했던 그 비비안처럼 느껴지나? 무슨 헛소리를. 너 설마?